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제 막 40을 넘긴 아이 엄마입니다. 슈퍼우먼 같이 든든한 엄마가 되고 싶어서 어제도 오늘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우리 아들에게 비가 오면 우산이 되어주고 바람이 불면 벽이 되어주는 그런 멋진 엄마로 살기 위해서 아침마다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이 결심을 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저로 인해 혹은 우리 가족으로 인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서로를 의지하며 잘 버텨내고 있는 만큼 상처를 툴툴 털고 새 출발을 하자는 마음에 속 시원하게 털어보려고 사연을 올려봅니다. 혹시라도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가 누군지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모른 척 넘어가 주시는 센스 기대해 볼게요. 그러면 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저에게 정말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결혼을 하면 알콩달콩한 신혼을 보내고 아이를 낳아서 육아를 하고 아이가 입학하고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면 노년에 손주 재롱 보는 재미 좀 없고 그런 일생을 생각하실 텐데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답니다. 아니, 저도 분명 그런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인복은 참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다 흐린다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하기 전 저는 회계사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계사였는데 연봉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했고요. 사무실의 주축이라고 할 만큼 능력도 괜찮아서 후배들이 줄줄 따르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는 게 저희 집에서는 가문의 영광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애할 때부터 남편의 허세와 사치에 조금 불만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버니까 당연히 여유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은 했죠. 꾸미는 걸 너무나도 좋아해서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블랙카드를 자랑하고 싶어서 밥값을 결제하는 그런 남자라는 게 마음에 걸렸을 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 외동아들이 억대 연봉의 회계사가 되었으니 우리 시모의 어깨가 얼마나 올라가 있었겠습니까? 집안 자체가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잘 키운 회계사 아들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그런 모토로 살고 계신 시모의 치맛바람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살림 하나하나 간섭을 하고 제 말투, 제 행동이 남편을 욕보일 수 있는 거라고 하면서 참견을 하셨습니다. 저도 엄연한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남편을 내조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며 집안일은 모조리 저의 것이라고 못을 박아두셨습니다. 내조를 잘해야 아들도 대를 이어 회계사가 될 것 아니냐면서 저에게 시모의 인생을 강요하시기도 했습니다. 시모는 물론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았으니 그게 당연한 일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직장인인걸요. 제가 조금의 반기를 들 때마다 연봉으로 치사하게 눌러대는데 남편이 저보다 연봉이 3배 이상 높았거든요. 일을 하는 사람이라 집안일을 일일이 살피기가 어려우니 시모한테 대신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모는 저에게 그 푼돈 벌어서 어디다 쓸 거냐면서 당장 일을 그만두고 집안을 살피라고 하셨죠.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일을 그만두면 저는 당연히 경력단절 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력단절이 되는 것만큼은 죽기보다 싫었던 저는 일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늘 고집을 부렸습니다. 남편은 연애할 당시에 꽁꽁 감춰두었던 마마보이 기질을 결혼 후에 마음껏 드러내며 저에게 시모가 하는 말이 법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들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을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이 사람이 저에게 주는 안정과 돈을 무시하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매번 구박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일을 하며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시모가 얼마나 치사하게 굴었는지 하나하나 나열을 하자면 아주 끝이 없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매일 저녁 식사를 할 때마다 반찬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정말 기가 막혀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딱 잘라 거절을 했더니 우리 남편한테 찍어서 보내라고 시켰더라고요. 남편이 매일 밥상에 앉아서 사진부터 찍어대니까 진짜 돌아버릴 지경이었죠. 반찬이 부실하다. 우리 아들 소고기 뭇국은 맵게 끓여주는 걸 좋아하는데 왜 허여멀건하니 끓여놨냐 하는 잔소리는 기본이고요. 마감 기한 때문에 바빠서 늦게 퇴근해서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 먹는 날에는 백두산 화산이 터진 것처럼 난리를 치셨습니다. 바깥일 하는 사람 속이 든든해야지 어디 짜장면 같은 걸 배달해 먹냐고 면이 밥이냐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하루는 하늘색 셔츠를 입고 출근하겠다고 하는 걸 제가 말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점심시간에 시모가 전화를 해서는 우리 아들이 하늘색 셔츠 입고 싶다고 했는데 왜 흰색 셔츠를 다려놨냐고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들이랑 같이 출근하는 거 지겹지도 않냐? 부부가 떨어져 있을 시간도 필요하니 일 그만두고 집에서 전업주부나 해라 하면서 하나하나 간섭을 하셨어요. 물론 저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눈에서 레이저 빔을 쏘아대면서 반항했죠. 밥 반찬 가지고 트집 잡을 거면 시모가 밥해서 집에 가져다 달라.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날은 밥상 좀 미리 차려놔달라. 누가 회색 정장에 하늘색 셔츠를 입고 출근을 하냐? 그건 패션 테러하는 거다. 같이 출근하는 거 나도 싫다. 근데 내 경력보단 남편 경력이 이직하기 훨씬 수월하니 남편이 떠나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요. 시모한테 하나하나 말대답을 하니까 본인도 할 말이 없었던 건지 아님 기가 찬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러더군요. 집안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하늘 같은 시모한테 저리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냐고요. 당연히 그 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무시해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저를 정말 귀하게 곱게 키워주셨는데 며느리라고 하나하나 트집 잡는 시모야말로 집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지옥 같은 신혼생활 끝에 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남편에게 어깃장을 제대로 놓았죠.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시모가 저렇게 간섭을 해대는데 내가 누구랑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그냥 애 없을 때 갈라서 자고요. 그게 결혼한 지 딱 8개월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제야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혼은 죽어도 안 된다고 저한테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항상 시모가 이렇게 자기를 대해서 이게 잘못된 일인지 몰랐다고, 자기가 널 사랑하는 거 몰라서 그러냐고요. 저 없으면 안 된다고, 저밖에 없다면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이혼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고 매달리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사랑한다고 하면 뭐하냐.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노예 취급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내 편 한 번을 들어준 적 없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바뀌겠다면서 이런 취급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네 뭐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시모의 간섭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잔소리하고 싶어서 입을 움찔움찔 할 때마다 복장이 터져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제 생활이 매우 달라진 점도 없었어요. 그냥 잔소리가 3번 할 거 1번으로 줄었다 이 정도였죠. 그 한 번도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서 저는 결국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마주치긴 하지만 원래 허세가 있던 사람이라 집안일을 회사에서까지 꺼낼 것 같진 않았거든요. 친정으로 도망을 치자마자 이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며칠을 친정에 찾아와서 빌고 빌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전부 들으시고는 남편을 문전박대했죠. 퇴근 시간만 되면 저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했지만 아버지께서 데리러 와주셨기에 남편은 헛물만 여러 번 들이켰습니다.
그러던 도중 이상하게 몸이 으슬으슬거리고 속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정말 앞불싸. 다들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임신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입덧이 너무 심하게 찾아왔고 사무실 사람 중 한 분이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하면서 다들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걸 기회 삼아 임신까지 했는데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아이를 아빠 없는 애로 키울 거냐며 저희 부모님께 눈물로 읍소를 했습니다. 시모도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한테 앞으로는 일절 연락하지 않겠다고, 손주를 한부모 가정으로 키울 순 없다고 강하게 나오셨고요. 딸이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아들을 임신해서인지 시모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더 이상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아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하늘을 치솟게 되었죠. 저에게 임신도 했으니 이제는 일을 그만두라고,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라고 종용하셨고 남편 또한 저에게 육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혼을 하려고 짐까지 싸서 가출을 하기도 했었고, 이런 남편, 이런 시무랑 살다 보면 하루에도 12번씩 이혼 생각이 절로 나거든요. 혼자가 되었을 때 아이를 키울 생각을 하다 보면 제가 어떻게 생각 없이 일을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경력이 단절되어서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 말고는 살 방법이 없게 되면 이혼도 못하게 될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계법인 대표님과 1대1로 면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표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자 혼자서 회계 사무실을 열고 지금은 회계사만 12명을 둔 법인을 세우신 분입니다. 거기다가 이혼을 하시면서 사무실을 오픈하셨기에 경력이 단절된 혹은 이혼을 해서 혼자가 된 여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시고요. 애 둘을 홀로 키우시면서 잠을 줄이고 일을 하여 지금의 법인을 세우신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는 대표님께 상담을 요청했고 제 이야기를 꼼꼼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제 고충을 이해한다고 하시며 보통 육아휴직을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저에게 무급휴직으로 1년을 더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1년 후에 상황을 봐서 바로 복직을 해도 되고 아니면 2년을 다 쓰고 복직을 해도 된다고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죠. 이렇게 개인 사정을 봐주시고 휴직을 1년이나 더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해주는 사무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일단 만삭 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1년 휴직 후에 1년을 더 쓸지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비빌 언덕이 생겼으니 저도 마음이 한시름 놓이더라고요. 그 뒤로 출산 3주 전까지 저는 사무실에서 출근을 하며 일을 했고요. 아들을 떡하니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아서 그런 건지 우리 시모의 태도가 묘하게 바뀌더라고요. 그전까지는 구박대기 취급을 했다면 아들을 낳은 이후에는 우리 귀한 며느리 어떻게 한 방에 이런 아들을 낳았어 하면서 우쭈쭈 해주셨죠. 솔직히 귀하게 생각하진 않으시는 것 같았지만 몸도 파삭거리는데 말이라도 저렇게 해주시니 나쁘진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몸조리 잘해야 된다면서 값비싼 조리원을 떡하니 예약해 주셨습니다. 병원밥이 나오고 1인 병실처럼 생긴 일반 조리원이 아니라 엄청 푹신한 침대가 있고 호텔 같은 곳으로 예약을 해주셨습니다. 조리원에 있는 동안 다이어트라도 했어야 했는데 밥이 얼마나 고급스럽게 잘 나오던지 살이 하나도 안 빠진 것 있죠. 마사지까지 조리원에 있는 내내 받을 수 있게 예약을 해주셨는데 정말 행복한 곳이더라고요. 조리원에서 나온 뒤로 저는 1년 육아휴직을 알차게 사용하기 위해서 육아에만 오로지 집중을 했습니다. 물론 초보 엄마라 그런지 마음처럼 잘 안 되는 날도 많아서 힘들기도 했고 울고 싶은 날도 많았습니다. 아이가 왜 우는지 몰라서 같이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날이 다르게 쑥쑥 커가는 아들을 보면서 내가 우리 아들의 방패막이가 될 것이다
하고 다짐을 했죠. 1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갈 때쯤 우리 아들이 걸음마를 떼서 걷기 시작했어요. 보통 돌쯤 되면 다들 걷기 시작하잖아요. 성장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딱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모가 주책맞게 이렇게 빨리 걷는 애는 처음 본다면서 온 동네에 우리 손주 다리가 100만 불짜리 다리라고 이런 애들은 무조건 운동을 시켜야 한다고 설레발을 치더라고요. 물론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제일 예뻐 보인다고 하지만 돌 되어가는 애한테 무슨 운동을 시키라는 건지 저한테 축구 교실부터 빨리 알아보라고 하는데 어느 축구 교실에서 갓 돌된 아이를 받아주겠습니까? 제가 5살은 되어야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동네 축구 교실 다녀봐야 무슨 실력이 늘겠냐고 축구 선수를 데려다가 1대1 강습을 시키라는 겁니다. 물론 어느 축구 선수가 갓 돌된 아기에게 축구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집이 무슨 재벌집도 아닌데 현역 선수를 부르라고 말을 말아야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엘리베이터 숫자판을 바라보면 수학 박사가 될 조짐이 보인다고 하시고 TV를 빤히 쳐다보면 연예인이 되려고 벌써부터 저런다고 하시고 진짜 제가 남보기 부끄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말로 다 풀어낼 수가 없네요. 돌잔치까지 다 치르고 나서 육아휴직이 끝나가는 시점이 되자 남편이고 시모고 다시 닥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두고 출근하는 게 눈에 밟히지 않겠냐. 엄마 품에서 자라야 할 애를 어디 맡기고 출근을 하냐. 생각이 있냐 없냐. 저한테 계속 일을 그만두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12번도 더 말이죠. 저는 결국 대표님께서 저에게 배려해 주신 1년의 휴직을 더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신 시댁과 남편에게는 일을 그만두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 더 연장했다고 하면 1년 뒤에 또 일을 그만두라고 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1년을 지켜보고 전업주부로서 살만하다 싶으면 그때 퇴직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대표님께서는 남편에게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을 흘려주셨고요. 저는 1년 더 연장된 휴직을 쓰는 것이지만 송별회까지 해가며 퇴직을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살게 되면서 어떤 서러움을 겪게 될까 솔직히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니나 다를까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자마자 그때부터 시모고 남편이고 사람이 돌변하더라고요. 시모는 저에게 옛날에는 애 낳자마자 갓난아기 없고 몸 회복도 못한 채로 밭일까지 다 하고도 멀쩡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리원이라는 비싼 곳까지 가서 회복까지 다 하고 왔으니 집안 살림에 더 힘쓰라고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밥 사진을 보내라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더니 남편이 무슨 옷을 입고 출근을 했는지 옷을 다려놓긴 한 건지 넥타이는 골라줬는지까지 신경 쓰셨습니다. 3번 잔소리할 거 하나로 줄여놨더니 이제는 5개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참고 지내신 건지 존경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2주일 만에 시모에게 짜증을 확 부렸습니다. 너무너무 싫다고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 선 넘는 거라고요. 내 아들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다 큰 어머님 아들까지 챙겨야 하는 거냐고 그렇게 걱정되시면 제발 어머님이 하시라고요. 36이나 먹은 남자가 자기 옷 하나 못 챙겨 입으면 모자란 놈 아니냐고 했죠. 그랬더니 시모가 지금 우리 아들 보고 모자란 놈이라고 했냐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난리 블루스를 치대요. 저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의 성장을 더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음에 감사했지만 전업주부로서의 삶은 아주 빵점으로 살았습니다. 무급 휴직 기간이 끝나가기 전쯤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고요. 복직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시모고 남편이고 제가 일을 그만둔 줄 알았으니까 복직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지난 1년 동안 집에서 보내는 삶이 정말 지옥 같아서
저는 하루빨리 출근을 하고 싶었죠. 일부러 출근하는 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나 아직 일할 능력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출근해서 회사에서 마주칠 때까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회사에 출근을 하고 대표님께서 직접 제가 다시 복직하게 되었다고 직원들에게 인사를 시켜주었습니다. 빈자리 잘 채우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남편의 얼굴을 보니 귀신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렸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에게 사직서 냈다며 하면서 화를 내는데 태연하게 대표님께서 자리 마련해 주셨다고 대꾸를 했죠. 대표님이 직접 지시한 일이라는데 제가 뭘 어쩌겠습니까? 당연히 그날 이후 시모고 남편이고 집에서 집안일이나 할 것이지 바깥일을 한다면서 잔소리를 퍼붓더라고요. 집에서 맨날 밥 차리고 청소나 하고 아기 똥기저귀 비우는 일보단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제 삶에 더 보람되는 일인걸요. 그 뒤로는 시모가 잔소리를 하던 남편이 저에게 짜증을 내던 해탈한 부처의 마음으로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되고 유치원에 가게 되었는데 글쎄 유치원 버스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버스로 등하원을 하던 아이 한 명이 버스에서 잠이 들었고 선생님이 보지 못한 채로 버스 문을 닫은 겁니다. 아기가 버스 안에서 혼자 2시간을 버티다가 울다 쓰러지게 된 것이었죠. 물론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그 아이가 우리 아이랑 같은 반인 친구였거든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이고 시모고 아이 등원을 엄마가 직접 해야지 버스 태우면 이런 사고가 난다고 퇴직하고 애를 보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퇴직하고 애를 봐라 하니까 우리 남편이 자기가 버는 돈이 얼만 줄 알고 하는 소리냐고 하대요. 제가 버는 돈 연봉 3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래도 유치원까지는 양반이었습니다. 유치원은 적어도 4시에 하원을 하고 하원 도우미가 2시간 정도 봐주고 나면 저희가 퇴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아이가 8살이 되어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학교가 1시도 안 돼서 끝나버리더라고요. 돌봄 제도가 있어서 신청을 하긴 했는데 경쟁률이 어찌나 치열하던지 당연히 저희 아이는 선발이 되지 못했고 1시에 끝난 뒤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전전긍긍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남편이 갑자기 퇴직을 하겠다고 저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제 연봉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먹고 사냐고 하던 남편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러는지 제가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당신이 돈을 벌어와야 우리의 학원을 보내든 봐줄 사람을 구하든 할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회계 업무를 봐주던 회사 전무가 사업 아이템 중에 기가 막힌 게 있다면서 같이 공동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했다는 겁니다. 무슨 IT 보안 프로세싱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남편의 직업은 회계사인데 갑자기 IT가 말이 되나요? 제가 말렸죠.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아먹어도 다른 데 취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신감도 가득이고 이미 퇴직금까지 수령해서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외벌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사업한답시고 못된 것만 배워서 매일 술이 절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출퇴근도 안 하는 놈이 애 픽업 좀 하라고 했더니 세상에 남편이 그런 일을 하는 집이 어디 있냐면서 자기가 놀긴 뭘 노냐고 하더라고요. 엄연히 사업하는 사업가라면서 자기가 픽업을 하면 백수한량으로 볼 거 아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진짜 답도 없다. 저런 걸 어떻게 데리고 사냐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이고 학원을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저에게 학원 다니기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맨날 휴대폰만 보고 윽박만 지른다고요.
학교 주변에 널린 게 학원이었는데 어디가 좋은 학원인지 정보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더라고요. 막막했습니다. 저는 워킹맘이다 보니까 아이만 케어를 하는 학부모들이랑 어울릴 시간이 없었거든요. 넌지시 아들에게 친구 엄마들 번호 좀 알아오라고 시켰는데 아들이 애들이 안 알려준다고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학교에서 학급 엄마들끼리 알림장을 주고받은 앱이 있다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거기서 댓글들도 일일이 확인을 하고 1대1 채팅을 걸어서 전업주부인 아이 엄마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학원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학원이 좋은지 정보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한테 어머 성우 엄마 웬입으로요? 이런 거 엄청 귀한 정보라서 워킹맘한테는 안 알려주는 거 알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우리라고 뭐 집에서 놀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정보는 발빠르게 뛰어다녀야 하는데 성우 엄마는 앉아서 정보만 주워 먹게요? 하더라고요. 기가 찬 것도 잠시. 저를 차단했는지 그 뒤로 연락을 다 씹어버리더군요. 이게 바로 워킹맘과 전업맘의 세력 싸움인가 싶어서 머리가 다 아찔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만 보던 일이 저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고민이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일을 그만두고 전업맘들 사이에 뛰어들어야 하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말이 좋아 사업까지 월급도 한 푼 벌어오지 않는 백수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퇴직금이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업에 모조리 투자를 해버렸으니 막막하더라고요. 당장 생활비 자체도 제가 벌어오고 있는 돈이 전부인데 일을 그만뒀다가는 학원은커녕 손가락만 빨게 생겼으니까요. 저한테 일을 그만두라고 난리친 게 언제였는지 무색할 만큼 우리 남편은 정말 돈 한 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 건지 맨날 술 먹은 카드값이 몇백이 찍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는 집도 팔게 생겼다고 제가 남편을 엄청나게 닥달했습니다.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루빨리 취직을 해라. 우리의 교육은 무슨 돈으로 시키려고 하냐? 하면서 말입니다. 남편이 그동안 벌어뒀던 돈으로 생활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손가락만 빨게 생겼다고 제가 우는 소리를 막 했죠. 그러니까 남편이 여태 벌어다준 돈으로 뭘 했길래 자꾸 돈이 없다고 하는 거냐면서 저희는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요. 당연히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는데 학급 앱에서 채팅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뜨더라고요. 채팅이 올 곳이 없는데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같은 반 채은이라는 여학생네 어머니였습니다. 저한테 갑자기 성우가 땡땡 학원에 다니고 있지 않냐면서 거기 선생님 행실이 엄청나게 불량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매일같이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면서 다니고 애들 문제지나 대충 던져주고는 제대로 수업도 안 하고 있다는 불만이 넘친다면서 학원을 옮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채은이 어머니께 말씀은 감사하나 어디 학원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채은이가 다니고 있는 학원으로 옮기래요. 그 학원이 이 동네에서 제일 깔끔하고 수업도 꽉 채워서 하는 곳이라면서 채은이도 한글 공부 금방 뗐다고 하더라고요. 미술 학원을 보낼 생각은 없냐고 채은이가 성우랑 같이 학원을 다니고 싶어 한다고 말을 전해주시더라고요. F 미술학원에 다니면 차량 픽업까지 다 해주니까 학원에서 학원으로 이동할 때도 편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꿀같은 정보를 제가 날름 받아먹어도 되는 거냐고 하니까 뭐 어떠냐고 같은 워킹맘들끼리 돕고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채은이 어머님도 워킹맘이셨냐고 동지를 만나서 반갑다고 하니까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시면서 동네에서 식당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밥이라도 한번 먹으러 오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냉큼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학원도 옮기고 미술학원도 등록을 했습니다. 미술학원에서 차량으로 모든 학원을 다 픽업해주니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늦게 퇴근하는 날에도 미리 말만 하면 학원에서 애를 늦게까지 돌봐주셨어요.
이게 다 채은이 어머님 아니었으면 모를 정보였으니 감사한 마음에 남편이랑 아들을 데리고 채은이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채은이도 엄마 가게에 있었는지 성우를 만나서 신나하며 같이 놀더라고요. 채은이 엄마랑 졸지에 인사도 하고 밥도 먹고 있는데 남편이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주 한 병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오늘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냉큼 같이 앉아서 드실래요? 해서 제가 놀라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장사하시지 않냐 하니까 오늘 문 닫죠 뭐 하시더니 셔터를 내리시더라고요. 성격도 화통하신 채은이 엄마랑 같이 얼떨결에 술까지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안주까지 뚝딱 만들어 오시는데 진짜 음식 솜씨가 좋으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음식이 너무 맛있다면서 한 입 먹고 대박이다, 두 입 먹고 진짜 맛있다 남발을 하는데 제가 밥 해줄 때는 반찬 투정하던 놈이 아들 친구 엄마 앞이라고 사회생활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채은이 엄마가 우리 남편은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셨어요. 평소에 지나가다 몇 번 뵌 것 같은데 엄청나게 멋쟁이이신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 말에 남편의 어깨가 갑자기 하늘로 치솟더니 자기는 사업을 하는 사업가라면서 이번에 돈 5억을 투자해서 IT 쪽으로 하나 차렸다고 으스대더라고요. 신생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꽤 잘 나와서 아주 성장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하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채연이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돈 잘 벌어서 너무 좋겠다고 부럽다고 하시고요. 저는 속으로 와, 저 정신 나간 놈이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구라를 치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벌어오기는 개뿔, 카드값까지 구멍이 나서 돌려막기 하고 있는 백수 주제의 말입니다. 제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으니 남편이 겸연쩍게 채은이네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니까 채은이 엄마가 당황하더라고요. 사실 자기는 이혼을 했다고, 워낙 남편이 돈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라 인연을 끊고 홀로 애를 키우며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 조금 놀랐는데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혼자서 장사하기 힘드실 텐데 언제라도 저희들 도움이 필요하면 불러주시라고요. 연락을 달라면서 자기 핸드폰을 들이미는데 제가 뭐해? 하니까 아니 연락처라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이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했죠 뭐. 그날 이후로 채은이 엄마가 편해진 덕분에 저희는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워킹맘의 고충을 토로했고 절친이 되었습니다. 어찌나 말이 잘 통하던지 든든한 아군을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채은이가 아파서 급하게 조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채은이 엄마가 식당에 손님이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남편이 채은이를 조퇴시키고 병원 진료를 본 뒤 가게까지 데려다 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날 채은이 엄마가 울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때 정말 마음을 다 털어놓게 되었죠. 우리 남편이 워낙 채은이 엄마의 음식을 좋아해서 저녁에 아들까지 셋이서 자주 채은이네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도 했고요. 가끔은 공짜로 밥을 주는데 고마우면서도 자꾸 이러면 밥 먹으러 못 온다고 으름장도 났죠. 학원을 같이 보내고 채은이와 성우가 워낙 단짝처럼 지내니까 자주자주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남편에게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글쎄, 이 제정신 아닌 놈이 카드값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면 소비를 좀 줄여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 몰래 카드론까지 긁어쓰고 막히면 새 카드를 발급받고 하면서 무려 빚이 2억이 넘게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고지서를 받고 너무 놀라서 당장 사업이고 나발이고 다 접고 출근하라고 했는데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버티면 돈 더 벌 수 있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산다고 나까지 일 그만뒀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하니까 남편 놈이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서 요즘 우리 엄마가 너한테 잔소리 안 하잖아 였습니다. 돈.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자존심 상해 죽겠다면서 남편이 하는 일을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채은이 엄마는 자기 사업한다니까 멋있다고 칭찬해주는 거 못 봤냐고 하는데 웃기더라고요. 채은이 엄마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냐고 콧방귀를 끼니까 어제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제? 어제 만났다고? 둘이? 하니까 남편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점심을 채은이네 엄마 식당 가서 먹었다고 하는데 황당했습니다. 제가 점심 먹을 거 냉장고에 분명 해두고 출근했거든요. 제가 째려보면서 그제야 채은이 엄마 음식 솜씨가 더 좋은 걸 어떡하냐는데 진짜 재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의 말이 이상하더라고요. 채은이 엄마가 왜 우리 남편에게 저도 없는 데서 멋있다고 칭찬을 하는지, 사업 이야기는 왜 꺼낸 건지, 아니 그것보다도 둘이 만났는데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었다는 게 수상하잖아요. 채은이 엄마도 우리 남편도 남편의 말실수가 아니었으면 저에게 꽁꽁 숨기려고 했었다는 게 너무너무 이상했습니다. 한번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휴대폰에 연락이 오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던 남편이 휴대폰을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애지중지하고요. 제가 만지지도 못하게 본인 주머니에 꽁꽁 숨겨두고 다닌다든지 메시지가 왔는데 혼자 몰래 가서 본다든지 하는 태도가요. 점심마다 제가 차려둔 반찬이 사라졌었는데 실상은 채은이네 가서 밥을 먹었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럼 제가 해둔 반찬은 버렸다는 거잖아요. 끼를 먹을 리는 없는 사람이니까요. 거기다가 우리 남편이 회계사 자격증은 어떻게 딴 건지 자꾸 저에게 말실수를 하더라고요. 채은이 엄마가 그러는데 하면서 말이죠. 저랑은 나눈 적도 없는 대화를 술술 부는 것에 의심이 점점 쌓이니 확신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 사무실에서도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요즘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대표님이라면 믿어도 되겠지 싶어서 최근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근데 이게 제 망상인지 진짜인지 헷갈린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저한테 바람이 났으면 당연히 바로 가서 족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분노로 눈을 일렁이시더라고요. 저는 대표님 입에서 그런 험한 말이 나오는 걸 처음 봐서 깜짝 놀랐죠. 제가 대표님한테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하루 연차를 쓰고 하루 종일 미행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꼬리가 안 잡히면 다음날, 그 다음날 계속 미행을 해보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왜 못했는지 개탄스러웠습니다. 저는 바로 연차를 허락해 주신 대표님 덕분에 다음날 계획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출근한다는 인사를 하고 집 밖을 나섰습니다. 참 양심도 없는 백수놈은 자기가 출근할 땐 나와서 배웅 안 한다고 뭐라 하더니 제가 출근할 땐 방에서 코 골고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파트 앞에 주차를 하고 조용히 숨죽여 대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잠을 퍼질러 자는 건지 기척도 없던 남편이 점심시간쯤 되니까 그제야 집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당연하다는 듯이 채은이네 식당으로 가서 채은이 엄마랑 마주 앉아 밥을 먹더라고요. 더 어이가 없는 건 둘이 식당에서 나오더니 셔터문을 내리고 식당 2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바로 채은이와 채은이 엄마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콩닥거리는 가슴을 뒤로 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서 올라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빨리 피임기구 사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편의점으로 가는 건지 저는 계단 밑에 숨어 있다가 남편이 오기 전에 살금살금 계단을 올라가 현관문 안쪽에 숨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채은이 엄마는 방에서 흥얼거리며 있더라고요. 남편이 뛰어갔다 온 건지 생각보다 빠르게 도착을 했고 저는 집 안에 숨게 되었습니다. 안방으로 바로 들어간 남편은 뭐가 급한 건지 방문도 안 닫고 침대로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둘이 진한 스킨십을 하더니 대화를 나누는데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녹음 앱을 켰습니다.
내가 당신을 일찍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마누라는 너무 무뚝뚝해서 같이 사는 맛이 없어.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지.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만데. 나 원래 회계사였던 거 알지? 억대 연봉 받던 사람이야 내가. 다시 사무소 들어가면 그 정도 벌 수 있다고. 어머, 너무 멋져. 내가 성우 엄마라면 이런 남편 또 받들고 살 텐데.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잠자코 둘의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고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진하게 둘이 붙어 먹더라고요. 저는 안방으로 지체하지 않고 성큼성큼 다가가 침대에 누워있는 둘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찰칵거리는 소리가 나니 둘이 놀래서 바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동영상으로도 남겼습니다. 너네 지금 당당하게 불륜을 저지르는 거야? 야,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그러니까 채은이 엄마는 입을 꾹 다물고 남편은 저한테 미행을 한 거냐면서 스토커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굴더라고요. 저보고 소름 돋아서 같이 어떻게 살겠냐고 이혼을 하자고 큰 소리를 떵떵 치는 겁니다. 누가 누구 보고 화를 내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좋다고 당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옷을 주섬주섬 입기 시작하더니 말 무르기 전에 당장 법원으로 가자고 하는데 채은이 엄마는 어머어머 하면서 기대감에 부푼 얼굴로 쳐다보더군요.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저도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법원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자기가 유책 배우자인 건 아는지 집은 제 명의로 해주겠다고 대신 양육비까지 한 번에 지급한 셈으로 치자고 하더군요. 집값을 빠르게 계산해보니 제가 손해인 건 아닌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뒤따라온 채은 엄마가 저한테 가식적으로 미안해 성우 엄마 하길래 콧방귀를 뀌었죠. 채은이 엄마, 앞으로 고생 좀 해봐. 불륜녀인 거 소문나도 내 탓하지 말고. 성우 엄마, 정말 미안해서 어쩌지? 나한테 이 사람 넘겨줘서 고마워. 재수없어서 발 앞에 침 한 번 뱉어주고 나왔죠. 그 둘도 의식이 된 모양인지 채은이 엄마는 바로 식당을 내놓고는 한 달 만에 채은이도 전학을 가버렸습니다. 이사가서 살림이라도 차린 모양이더군요. 저는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성우에게만 집중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채은이 엄마에게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내 번호 차단했어? 전화는 왜 안 받아? 아니, 이 남자 사업가라며? 몇 억을 투자했다길래 부자인 줄 알았더니 빚만 3억이 말이 돼? 성우 엄마, 나 한 번만 도와줘. 2억이 조금 넘었던 빚이 3억을 넘어갔나 보더라고요. 한량백수로 살던 놈이 고소하다 못해 배가 아플 때까지 웃어버렸습니다. 답장을 해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원래 읽고 씹는 것이 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뒤늦게 정신 차리고 회계사로 복직하려던 전 남편은 우리 사무소에서 감사 비리업체 뒤를 봐준 이력이 뒤늦게 걸려서 회계사 자격이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복직은 당연히 물 건너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제 알 바는 아니지만 둘이 나라 끝까지 고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우의 든든한 보호자로서 다시 한번 제 인생의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성우의 내일을 응원해주세요.